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 맵리듀스 실습을 간단하게 하면서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맵리듀스 실행 환경 셋업 하다 보면 중간에 도구들을 인스톨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뭐 5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작업들도 있고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여러분들 이거 뭐 인스톨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플레이 시키면서 필요한 부분에 스탑 시켰다가 여러분 PC의 환경 설정을 하고 환경 설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둔 상태죠. 지금 듣고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맵리듀스랑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하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예제 보고 그대로 타이핑하고, 뭐 돌려보세요 해서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예제 외에 다른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현을 하기에 힘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랑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100% 내용을 커버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뭐 각각의 그 토픽별로 100%를 커버를 하고 지나가자 치면 이번 학기 안에 그 하드업에 있는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한 번씩 거쳐서 뭔가 프로그램 리절트를 내는 작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 나랑 같이 하는 이런 그 공부하는 내용들은 하나의 공부하기 위한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그 공부의 뎁스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나 뭐 사이트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 요는 일단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이썬 코드를 설명을 하는데 파이썬 코드의 클래스란 이런 거다. 뭐 그다음에 셀프 파라미터란 이렇다.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꼬치꼬치 설명을 다 해주고 지나가면서 지금 맵리듀스랑 관련됐거나 앞으로 뭐 피그나 하이브나 뭐 그런 이제 모듈들의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설이 길었는데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맵리듀스를 실제로 그 우리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맵리듀스 자체적으로 이제 하둡 스트리밍을 위한 하나의 그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둡 에코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자바로 구현되어 있는 모듈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맵리듀스 역시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 쪽에 구현을 하는 많은 랭귀지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API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둡 스트리밍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바 외에도 파이썬이나 펄이나 루비나 어, 다른 이제 임플멘테이션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래밍 외에도 기본적으로 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의
스탠다드 인풋이나 스탠다드 아웃풋을 통해서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전달을 받아서, 그러니까 파일에 한꺼번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타입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스트리밍해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학기에 나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맨 처음에 그 주피터 환경에서 돌아갈 때부터 CSV 파일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맵리듀스에 있어서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적혀져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받고 뭐 아웃풋을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스탠다드 인풋이나 스탠다드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 설정을 하면서 그 환경 설정한 이후에 그 위에서 하나의 이제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돌려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맵리듀스 이론 파트 하면서 살펴봤던 예제는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영화 평점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었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거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별로 평점을 평가한 개수를 구하는 그런 이제 맵리듀스 함수의 어떤 그 데이터들의 변환된 결과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행시켜 볼 코드는 영화 평점의 분포를 분석을 하는 거. 뭐 분포가 그래프로 나온다기보다 쉽게 얘기해서 별 5개짜리 받은 영화가 몇 개, 뭐 4개짜리 받은 영화 몇 개, 그 다음에 별 3개, 2개, 1개 차례대로 각 평점을 받은 영화의 개수를 리절트로 내는 맵리듀스 함수를 한번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살펴보고, 그 구현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은 뭐 뜻을 잘 모르더라도 타이핑을 해서 그 코드를 작성을 한 이후에 실제로 한번 러닝을 시켜보는 뭐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어, 지금 이제 유다 데이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봤었죠. 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매퍼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죠? 이제 각각의 별점별로 레이팅을 받은 영화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마치 워드 카운트랑 마찬가지로 3번, 그러니까 별점 3을 받은 영화가 한 편 있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레코드에서 얻을 수 있는 매퍼의 아웃풋, 키랑 밸류 값이죠. 그래서 레이팅 값이랑 각각의 레이팅에 대한 occurrence 1을 밸류로 해서 이런 형태의 튜플을 뱉어주는 게 지금 매퍼 함수에 구현이 돼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랑 밸류 값이 평점과 1로 셋업이 됐을 경우에 셔플링하고 소팅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1번 평점을 받은 영화의 occurrence가 이제 여기서 밸류들을 쭉 모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소팅이 돼 있으니까 평점 1을 받은 거, 2를 받은 거, 3을 받은 거, 4를 받은 거. 지금 여기 이제 요 데이터 그 스플릿에 대해서 5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5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원래 뭐 다른 스플릿에 5를 받은 영화가 있으면 5에 대해서도 1의 리스트가 이제 쭉 집계가 되겠죠. 리듀서가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평점 1을 받은 영화가 몇 편인지를 카운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각 키 값에 연관되어 있는 value,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1들의 썸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별점 1을 받은 영화의 편수, 2를 받은 영화의 편수가 뭐 집계가 되겠죠. 그래서 매퍼 함수를 살펴보면 mapgetRatings에서 지금 이제 이 그 한 라인을 읽은 다음에 탭으로 스플릿으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스플릿이 된 데이터 덩어리들 첫 번째 건 유저 아이디, 두 번째 건 무비 아이디, 세 번째 거 레이팅, 네 번째 거 타임 스탬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유다 데이터를 열어보면 여기 헤더 정보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은 유저 아이디다. 두 번째 무비 아이디고, 세 번째 레이팅이고, 네 번째 타임스탬프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을 해주는 거고, 실제 유다 데이터를 열어서 살펴보면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이 헤더 없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퍼 함수에서 해줘야 할 일은 각각의 라인을 읽어드려서 탭으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컬럼에 맞게 매핑을 해준 후에 매퍼 함수가 푸스로 내는 그 튜플은 키값이 레이팅 여기 있죠. 3.3.1점 이런 레이팅의 1, occurrence를 나타내는 1 이렇게 이루어진 키와 밸류의 튜플 쌍을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셔플링하고 소팅은 하둡에서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인풋이 여기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 리듀서가 하는 일을 리듀스 함수가 하는 일은 각각의 키와 밸류스라고 돼 있죠. 이제 이 키랑 밸류스 이렇게 읽어드린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걸 인풋을 읽어서 리듀스가 하는 일은 키 값과 이 밸류들을 sum 시킨 값을 output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nput 데이터로부터 해서 각 별점별로 영화 편수, 해당되는 별점을 받은 영화의 편수를 카운팅하는 결과를 내기까지 함수가 지금 봤다시피 매퍼랑 리듀스 함수 각각 하나씩을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코드가 앞에서 봤던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부분 매퍼에 해당이 되는 펑션과 reducer 펑션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이 mrjob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매퍼 클래스랑 reducer 클래스가 mrjob에 선언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매퍼 따로 선언을 했고 reduce 함수를 따로 선언을 한 다음에 스텝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원 라운드의 MR 스텝이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 매퍼에 해당이 되는 오퍼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정의한 걸로 mapget ratings다. reducer에 해당된 함수명은 이 클래스 셀프의 reduce count ratings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이 클래스 자체가 함수가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러닝을 시킬 때 얘가 뭐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걸 임포트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메인 함수로 돌리는 경우에만 러닝을 시키겠다. 뭐 대략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런 코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뭐 일단 이렇게 읽어볼 수는 있겠죠. 뭐 정확하게 얘는 왜 이렇게 표시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공부해 봐야겠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나랑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인풋 데이터부터 해서 특정한 아웃풋을 낸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러닝을 시킬 수 있을지를 환경 셋업을 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맵리듀스 실행 환경은 우리가 이미 그 오토넉스 샌드박스를 설치를 하면서 맵리듀스 모듈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 그 맵리듀스를 구동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mrjob이라는 그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짜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제 그 방식으로 주로 구현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 환경 구축한다는 거는 맵리듀스는 지난번에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 실제로는 mrjob이라는 그 API 모듈을 설치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시간 뒤에 이제 하는 작업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해 놔야 될 게
일단은 맵리듀스 모듈 자체 구동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버추얼박스나 VMware를 지금 사용을 해서 우리가 버추얼박스, 그 뭐죠? 가상머신, 버추얼머신을 올리죠. 그 가상머신에 우리가 사용할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모듈들이 다 세트로 들어가 있도록 해놓은 제품이 이제 호투넉스 샌드박스라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그 2.5 버전을 우리가 이제 셋업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그 지금 구현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로컬 머신에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에 그 위에 하드 모듈들 이렇게 돌려놓고 그 상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뒤에 이제 그 다른 실습들 진행하고 할 때 생각이 나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디폴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버추얼 머신이 그러니까 러닝된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코딩을 하는 거는 암바리상의 GUI를 사용을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리눅스 명령어가 먹히는 그 터미널 창상에서 윈도우 위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뭘 사용해서 접속해야 되죠? 푸티를 사용을 해서 해당 버추얼 머신 서버에 접속이 돼야겠죠. 그래서 앞에 환경 셋업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버추얼 박스를 사용해서 이 그 호투넉스 샌드박스를 올린 학생하고 그다음에 VMware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이제 각각의 버추얼 머신의 실행창이 그 까만색 화면 뜬 거 있죠. 거기에 안내되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IP 어드레스를 여기 적고 그 다음에 푸티를 사용해서 그 SSH 방식으로 접속을 할 때 우리가 접속하는 포트가 222 포트를 사용해서 접속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을 했었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접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 호투넉스가 돌고 있으니까 하둡의 맵리듀스 모듈은 돌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MR잡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래서 MR잡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로그인할 때 마리아디브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었죠. 그렇게 푸티를 사용해서 접속한 후에 그 다음에 루트로 스위치 유저를 해야 됩니다. su라는 그 명령어는 유저를 스위칭한다는 거고 그래서 루트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MR잡을 설치를 할 때 얘를 그냥 우리가 뭐 바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설치를 해주는 인스톨러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인스톨러인 pip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pip을 설치를 하는데 뭐 이 뒷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루트로 로그인을 다시 한 다음에 인스톨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MR잡에 그 뭐죠? 구글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또 설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MR잡 0.5.11 버전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의 이제 PC에서에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로컬 머신에서 그 위에 리눅스 깔았고 하둡 깔렸고 하둡 안에 맵리듀스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MR잡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돌리려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예제 소스 코드를 코딩을 해야 되고 앞에서 봤던 그 코드를 이제 타이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유다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했었죠. HDFS 실습할 때도 w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절한 명령어 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그 스텝별로 어떻게 따라가는지 화면별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와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봤듯이 그 샌드박스 러닝 시켰고 푸티로 접속이 된 상태예요. 마리아 디브 계정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창에서 SUroot라고 바꾸게 되면 패스워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그러니까 초기에 하둡을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접속했을 때 사실 나도 이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루트로 우리가 접속을 처음에 하면서 하둡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하둡으로 될 테고, 근데 지금 이렇게 스위칭을 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요구를 해요. 다 바꾸라고 하는 건지, 뭐 지금 내 상태에서 바꾸라고 하는 건지 사실 잘 확실치가 않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SU 루트를 하고 들어가서 패스워드에 하둡을 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패스워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패스워드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똑같은 거 하둡 또 주면 앞에 거랑 똑같다 이렇게 디나이 하니까 나중에 이거 까먹어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뭐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패스워드로 패스워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리타입해서 확인하라고 하고 뭐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 하나 더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 깔기 전에 이 지금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etc에 뭐 repos.d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샌드박스 리파지토리에 해당이 되는 파일이 있는데 이 리파지토리가 우리가 지금 최신 버전이 샌드박스 2.6인데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이제 2.6의 경우에는 미니멈이 16기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PC 사양 뭐 16기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생각했을 때 8기가에 맞춰서 2.5 버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가 조금 예전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그 MR 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카피죠. cp 카피를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 샌드박스 리파지토리를 템프에 저장을 백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우는 거죠. 지우려고 하면 진짜 지울 건 이렇게 묻는데 Y라고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고 그러고 나서 CD에 이렇게 틸트 물결 무늬하면 이건 이제 홈 디렉토리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CD에서 지금 일로 들어갔다가 얘 지우고 나서 다시 CD에 물결하면 다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샌드박스 루트로 돌아오겠죠. 그러고 나서 샌드박스의 루트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 핍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mr잡 얘를 인스톨 시켜줄 인스톨러죠. 그래서 핍을 설치를 하는데 명령어를 yum에 인스톨에 python dash 하고 pip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좀 한참 걸려요. 이렇게 다 그 다운로드 이렇게 뭐 메시지 쭉 뜨고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중간에 뭐 사이즈 이 정도 되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러면 Y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핍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까지 보면 설치하고 따라와야겠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스탑하고 그래서 핍 설치하고 나서 지금 보면 뭐 인스톨 됐다. 그 다음에 파이썬 핍 뭐 버전 이렇게 보이고요. 그냥 컴플릿 했다까지 이렇게 찍혀야지 핍 설치가 완료된 거죠. 그럼 커서가 이제 루트에 다시 이제 디렉토리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 핍 설치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게 구글의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 1.6.4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핍을 사용해서 핍 돌리고 인스톨 할 건데 얘를 인스톨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뭐 이대로 치면 돼요. 뭐죠 창에 이렇게 치면 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1분 미만 뭐 금방 깔렸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설치 제대로 됐다. successfully 뭐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된 거고 그 커서 돌아왔죠. 근데 여기까지 확인되면 지금 이제 이 구글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된 건데 이걸 설치를 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내가 내 PC에 할 때는 에러가 나진 않았는데
이제 커멘트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설치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면 파이썬 버전이 그 밑에 버전이어서 그런 거니까 파이썬 2.7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얘 설치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파이썬 2.7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어떻게 하냐면 이 순서대로 커맨드 창에 쳐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제 얘 설치하다가 에러가 나면 이렇게 해서 파이썬 2.7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거고요. 혹시 뭐 이걸 했는데도 안 되는 학생들은 세이버 캠퍼스 질의응답에 남겨주세요.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뭐 문제가 다른 게 발생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R 잡을 설치를 하는 거죠. 핍에 인스톨에 MR 잡에 0.5.11 버전 이렇게 깔겠다 입력을 하면 얘도 아마 내가 몇 분 안 적어 놓은 걸로 봐서 뭐 금방 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석세스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커서가 돌아오면 이제 MR 잡이 설치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속 받아서 사용할 MR 잡이 설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계정을 개발자, 그러니까 하둡 개발자로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맵리듀스 쪽에 모듈을 돌려볼 수 있으니까 다시 스위치 유저해서 마리아 디브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으로 마리아 디브 디벨로퍼 계정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cd 입력해서 이제 홈 디렉토리로 가는 거죠. cd의 물결 이렇게 하면 홈 디렉토리로 가는 리눅스 명령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MR잡 깔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 데이터 받아와서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HDFS 실습했을 때 안 지우고 나온 사람들이 이게 그대로 남아 있을 테고 LS 해봐서 유다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굳이 또 받아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HDFS 실습할 때 얘 받아오고 그 다음에 뭐 디렉토리 다 지우고 깨끗하게 원위치 한 다음에 나오는 순서로 돼 있었는데 지우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얘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건 뭐 불안하면 이거 한번 더 쳐서 다운을 받고요. 다운받는데 얘도 시간 좀 걸리죠. 뭐 진행하는 뭐 진행 프로그레스 바처럼 보이니까 보고 100% 되면 다 다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데이터 제대로 들어왔는지 우리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뭐 명령어 주고 뭐 유다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면 쭉 내려가면 여기 밑에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가 개수로 많으니까 여기 밑에 뭐 이렇게 해서 더 밑으로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Q를 타이핑을 하면 이 화면이 종료가 되고 커서로 다시 명령 커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운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VI 에디터 사용을 해서 countratings.py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VI 열고 파일명 준 다음에 VI 에디터 사용하는 거 연습을 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코드랑 동일한 코드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일단 실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마리아디브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HDFS 할 때도 마리아디브로 뿌띠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면 지금 그 상태는 사실 HDFS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스토리지로 치자면 로컬 스토리지에 머무른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디브로 접속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드 모듈을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파이썬 이렇게 하고 countratings.py에 얘는 프로그램 명칭이고 그 다음에 input 데이터 input 파일 명칭이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이거 로컬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드웹에 올려서 이제 돌리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면 뭔가 공용 스토리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로컬 스토리지가 있을 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나서 항상 로컬에서 자기 코드가 제대로 도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서버단에 서미션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VI 에디터에서 에디팅을 했지만 실제로 그 VI 에디터가 신텍스 에러 잡아주지 않아요. VI 에디터는 그냥 에디터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보고 쳤다고 하지만 뭐 중간에 뭐 콜론이 빠졌다거나 뭐 이런 식의 신텍스 에러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VI 에디터에서 작성된 이 파일을 반드시 로컬에서 파이썬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아마 뭐 자질구레한 신텍스 에러가 한두 개씩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에러 고치는 거는 파이썬 신텍스 에러 났을 때 고치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로컬에서 제대로 도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업에 올려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드업에 올려서 실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온 거 생각해 보면 wget해서 우리가 유다 데이터 파일도 마찬가지고 그 뭐죠? 그 웹페이지에 있던 거 다운을 받아서 wget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 적힌다고 그랬죠? 로컬 머신에 적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HDFS에다가 쓰는 작업을 따로 했었죠. HDFS 실습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뭐 이 유다 데이터의 위치가 로컬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을 하면 로컬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실행된다는 거는 우리가 MR 잡을 깔았지만 실제로 MR 잡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파이썬 모듈에서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하둡에서 실행을 하려면 파이썬 명령어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명 주고요. 그 다음에 대시 R에 하둡, 그 다음에 하둡이 사실 이제 압축 파일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압축 파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호트넉 샌드박스 깔았을 때 위치가 딱 지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 위치를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돌릴 건데 이 프로그램 돌릴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하둡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로컬에 있는 로컬 자원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우리 맵리듀스 할 때 리소스 매니저한테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그램 돌려줘 이렇게 서미션을 하면 그 리소스 매니저가 뭐 어플리케이션 마스터 살리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섭외해서 그 다음에 리소스들 할당하고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는 거는 이렇게 실행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데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 데이터가 혹시 HDFS에 올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 그 HDFS의 경로명을 이 유다 데이터 앞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HDFS로 올릴 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copy from local 이렇게 써서 HDFS에 그, 데이터 노드 공간으로 서미션을 했었죠. 뭐 그걸 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돌릴 때는 딱 이렇게 명령어를 줘서 돌리면 하둡 상에 이 프로그램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서미션이 되고 내 리소스 매니저가 적당히 리소스를 배분을 해서 각각의 매퍼랑 리듀서를 패러럴하게 돌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패러럴한 프로세싱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매퍼랑 리듀서가 있긴 하지만 내 로컬에 있는 그냥 하나 매퍼 하나, 리듀서 하나 이렇게 돌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그래서 실행해 보죠. 파이썬에 counterEatings.py를 유다 데이터 이렇게 해서 러닝을 시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기다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요. 결과를 보면 별점 1점짜리 영화가 6,111개 있었고 2점짜리가 뭐 11,000 몇 개 있었고 3점짜리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분석상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준 레이팅은 4점이다. 뭐 가장 적게 준 건 1점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 2점 이렇게 주기보다는 중간 정도로 레이팅 주는 게 사람들의 심정상 뭐 많이 그렇게들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분석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돌릴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둡에서 패럴 프로세싱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겠다 하게 되면 파이썬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이런 뭐라 그러죠 옵션을 주고 하둡을 돌릴 건데 하둡의 자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이걸 받을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면 패럴 프로세싱이 스피드가 빠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하도 그 맵리듀스 설명을 할 때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패럴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오버헤드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로컬에서 실행할 때보다 그러니까 앞에 명령어 치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하둡에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명령어를 주고 엔터키 치면 다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 PC에서도 그럴 텐데 결과가 쭉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리스트업이 돼요. 근데 그 뭐 이제 여기다 다 붙이진 않았지만 다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잡 카운트에 보면 일단 맵 태스크는 2개, 그 다음 리듀스 태스크는 하나 돌리는 걸로 할당을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그, 오토넉 샌드박스 설정할 때 프로세서 개수를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많아봤자 4개예요, 현재. 그래서 아마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당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보다 보면 웹리듀스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오는데 컴바인 인풋 아웃풋의 레코드 제로죠. 왜냐면 우리가 매퍼랑 리듀서만 프로그램에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컴바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지정해 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바인 하는 부분은 컴바인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돌릴 때, 이 프로그램 돌릴 때 매퍼랑 리듀서만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셔플링해서 머지된 맵의 아웃풋이 2개였고 그 다음에 리듀스의 인풋 그룹은 당연히 5개죠. 왜냐면 별점 5개 별로 우리가 앞에 그 1112 적혀져 있던 그 리스트가 넘어가게 되죠. 밸류스가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그룹은 5개인데 인풋을 들어온 레코드는 이제 이만큼이다 라는 거고 아웃풋도 당연히 그 별점별로 몇 편의 영화가 집계가 됐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리듀스 아웃풋도 아웃풋 레코드의 숫자도 5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플 맵에 2개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셔플링 하는 것도 지금 머지된 맵에 아웃풋이 2개니까 셔플링 된 것도 2개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중간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리포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맵리듀스의 내부 모듈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여기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거 못 읽으면 뭐 맨 끝에 이 결과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 로컬에서 돌릴 때랑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인풋 데이터 넣어서 돌린 결과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쭉 적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맵리듀스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그때
때 이렇게 도는 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는 거랑 모르고 그냥 짜는 거랑 뭐 사실은 어분 나오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뭐 나중에 어드민 역할 한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중간에 돌아가는 부분을 최적화해 줄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돌려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게 될 텐데 ML 잡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앞에 설명한 그 코드에 대해서 대략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로컬에서 돌려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하도 맵리듀스 상에서 돌도록 했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뭐 테라바이트다 뭐 이렇게 엄청 큰 데이터를 돌리면 우리가 로컬에서 돌릴 때랑 비교해서 하드업 상에서 돌렸을 때 확연히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 사이즈 크기가 오히려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쪼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행 시간을 봤을 때는 현재의 인풋 데이터 사이즈로 봤을 때 오히려 로컬에서 돌리는 것보다 하드업에서 패럴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돌려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VR 에디터 연습을 하라고 했지만 VR 에디터 그렇게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 나 같은 경우도 학부 때 VR 에디터 뭐 리눅스 이런 거 써보고 사실 난 시스템 쪽 전공이랑 약간은 거리가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거의 한 25년 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쓰다 보니 뭐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일주, 이주 써서 VR 에디터가 손에 익지는 않아요. 이미 뭐 쓸 수 있는 사람 VR 에디터에서 바로 코딩을 하고요. 만약에 VR 에디터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로컬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 뭐죠? 소스 코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로컬 머신에서 버추얼 머신으로 전송시켜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윈도우 환경이나 맥OS 상태에서 파이참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다음에 울트라이제트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파이참 같은 IDE 환경에서 여러분이 코딩을 해도 우리가 그 아까 코드에 뭐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MR 잡이라는 그 모듈 임포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포팅이 안 된 상태에서 파이참에서 코딩을 해도 그거를 돌려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디버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드 컴플리션 같은 게 지원이 되니까 기본적인 파이썬의 펑션 네임이나 이런 거 쓸 때 자동으로 이제 그 뭐 먼저 타이핑하는 양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이썬 신텍스 에러를 잡아주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일단 울트라 에디트 같은 것들 코딩 하는데 사용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IDE 환경에서 디버깅 해가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디버깅의 어떤 이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꼭 코딩하라고 레커멘드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소한 에러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참에서 코딩을 하고 그러면 .점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파일을 파일질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계는 하나지만 지금 로컬에서 작업을 한 거를 리눅스 환경인 버추얼 머신으로 전송을 해야 되죠. 전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VR 에디터 열어서 짰다고 하면
이미 PuTTY 사용해서 버추얼 머신 접속한 이후에 리눅스 터미널 창에서 vi 뭐 countryEatings.py 해서 이제 아까처럼 코딩하는 거죠. 근데 그게 vi 에디터가 손에 익지 않으면 로컬에서 작성한 다음에 그 파일을 이걸 통해서 vm으로 전송을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신텍스 잡아주겠지만 MR잡이랑 관련된 부분에 또 신텍스 에러들이 날 수가 있으니까 로컬 환경에서 일단 아까처럼 파이썬에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에 프로그램 파일 네임에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파일 이렇게 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봐요. 로컬 머신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로컬 머신의 리눅스 환경이죠. 거기서 실행을 해봐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이 되면 간단한 거면 vi 에디터 열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참 고쳐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가서 다시 고친 다음에 파일 전송을 버추얼 머신으로 하고 다시 돌리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신텍스 에러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컬 머신에서 정상 작동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하둡에서 실행을 합니다. 하둡에서 실행하는 명령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고요. 나머지 부분 다 고정이고 현재의 개발 환경에서 얘랑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파이썬 파일 네임하고 인풋 데이터 파일 네임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얘를 깔아야 돼요. 파일질러라는 걸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질러를 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디렉션을 뒤에 어태치를 해 놨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 그 뭐죠? 그 OS 환경별로 버전이 틀린 버전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윈도우 64비트, 64비트, 32비트, 32비트, 그 다음에 맥OS, 맥OS 선택을 해서 본인 로컬 머신의 OS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스톨 할 때 별다른 거 없어요. 디폴트로 돼 있는 대로 셋업 그대로 두고 다 뭐 다음 해서 클릭해서 셋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화면에 이제 상단에 이렇게 커넥션을 위한 정보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넣는 정보 어차피 우리가 버추얼 머신을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 파일질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버추얼 머신 상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로컬 머신과 버추얼 머신 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파일들을 왔다 갔다 전송을 보내거나 전송을 받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똑같은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 어, 여기에 호스트 입력을 할 때 그 뭐죠? 네트워크 방식을 넣게 돼, 저기 뭐죠, 뭐, 그 FTP냐, HTTP냐,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SSH로 포트번호 22로 푸티에서 접속했었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SFTP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VM 가상 머신 떴을 때 까만 화면창에 처음에 나오는 그 어드레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명은 마리아디브, 비밀번호도 마리아디브로 다 같이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포트 22번 이렇게 한 다음에 빠른 연결 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컨펌 받는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뭐 항상 이 포스트 실려고 키를 캐시에 등록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저기 뭐지? 그 로컬 머신하고 버추얼 머신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쪽 왼쪽에 여러분들 PC에 그 파일 탐색기에 보이는 내용이 똑같이 보일 거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마리아딥으로 접속했을 때 ls 쳐서 보이는 파일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ountryeatings.py라는 거를 뭐 로컬에서 그냥 편한 에디터 사용해서 그 다음 나는 파이참을 쓰기를 레커멘드 합니다. 그러면 파이참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 그 프로그램 파일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
뭐 wget으로 가져오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wget은 그 뭐죠?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wget으로 우리 로컬 머신에 있는 파일을 이쪽 환경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을 하고 여기서 로컬에서 돌려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소소한 거면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저 뭐죠? 그 VM에 커맨드 창에서 VA 에디터 열어서 에디팅 다시 하면 되고 많이 고쳐야 되는데 VA 에디터 0 쓰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로컬 머신에서 에디팅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보내면 되죠. 다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뭐 덮어 쓸 건 덮어 쓰기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덮어 쓴다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접속할 때마다 뭐 계속 이거를 뭐 여러 번 하면 외워지긴 하겠지만 뭐 번거롭게 입력을 할 필요 없이 한번 입력을 해서 지금 커넥션이 설정이 돼 있으면 된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현재 연결을 사이트 관리자로 복사 이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떠요. 우리가 아까 요 부분에서 커넥션 정보 넣었던 게 그대로 뜨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 이름 하나 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 이름 네임 하나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커넥션 하는 정보들을 저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파일질러를 사용해서 파일 전송을 하려고 할 때는 파일질러 띄우고 나서 그다음에 파일에서 사이트 관리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저장된 게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연결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전송이 됐으면 이쪽 우리가 버추얼 머신 상에서 물론 이제 파일 전송이 제대로 되면 뭐 다른 게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갔는지 우리 처음 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여기서 이제 countryratings.py 한번 열어보자. 이 부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확인해 봤으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설명할 부분은 각각의 이런 MR 잡, MR 스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여기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코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텝으로 돼 있죠. MR 스텝 하나만 도는 형태인데 이 MR 스텝이 여러 개 이렇게 멀티플 스텝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로직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코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유닷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예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내가 과제로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짜면 되는 건지 파악한 다음에 유닷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 혼자서 한번 짜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 학기 내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매퍼랑 리듀스 함수를 디자인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고 돌려보면 되겠죠. 거기까지가 이제 맵리듀스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남은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다가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 질의응답에 올려주기 바라고요. 뭐 일단 내가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 보니까 일단 뭐 확인하는 대로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